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사주 완성 특강 설명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여름방학 때 어떤 특강을 진행을 하는지 이렇게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3명의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가운데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예비고일 전담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희가 특강은 사실 예비고일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은 꼭 들어오세요. 꼭 예비고일이 아니어도 지금 현 고1, 이제 예비 고2를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미 고2인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엄매를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담 선생님이라고 쓰여있긴 하지만은 꼭 특정 학년에만 타겟팅이 되는 특강은 아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프로필상에 적혀 있을 뿐입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렇게 3명의 선생님이 하시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왼쪽에 계신 신준민 선생님이 이따가 저 다음으로 들어오실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고전시가 특강을 하시게 될 거고, 이제 특강 시간표 아마 받으셨을 건데, 거기 이제 수요일 반에 아마 신정민 선생님이 써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수요일이 신정민 선생님, 그래서 지금 수목금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비문학 독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목요일 반을 하게 됐고, 똑같이 2시부터 4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가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확인해보니까 학교가 생각보다 개학이 좀 빠르더라고요. 8월 초에 개학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수업이 이제 4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타임 수업을 수목 같은 경우는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에 보강식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마지막 주 수업,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8월이 수요일은 5일, 목요일은 6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에 개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못하는 대신에 15일 날 이제 대강을 하게 된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8월 13, 14 대신에 15일 날 대강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5일, 6일이 아니라 8월 13, 14일 때. 네. 그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이 이제 윤경수 선생님이신데, 이제 문법 특강을 맡게 되시고, 이제 금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3분의 이제 프로필이 나오죠. 그죠? 저희가 이제 같이 또 호흡을 맞춰서 또 이 수지관에서 같이 또 수업을 이제 하고 계신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3명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케미도, 속칭, 케미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특히 수지 지역 주요 고등학교들을 맡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처 학교들의 성향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전시가랑 미문학 독서랑 이제 문법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최고의 선생님들이시고, 이제 저보다 더 잘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제, 물론 저도 이제 가장 이제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두 분 선생님들도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또 학생들과 계속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이제 어머님들과도 계속 이제 이제 연락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방향적 교육 방식이 아니라 이제 양방향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윤경 선생님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 이번 사주 특강 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깊은 주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예비 고2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법이 빠진, 예를 들어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기도 하고, 특강이 이렇게 이제 시간표별로 3가지가 깔려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이 특강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감이 제대로 안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이어서는 8시부터는 또 예비고일 설명회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주요 학교별 성향을 직접 이제 그 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직접 번갈아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이어지는 내용이 제가 하는 비문학 특강을 일부러 제가 먼저 깔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먼저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학은 이제 수목금 중에 가운데 목요일 타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이제 수업이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는 또 이제 교육과정이 2015 개정으로 22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2015 개정이었는데 2022 개정으로 바뀌면서 공통국어라는 개념이 생겼죠. 이게 좀 어두워서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공통국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학생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딱히 구분 없이 문학, 독서, 비문학, 문법,
화법, 작문 이런 구분 없이 다 해야 돼요. 예전에는 고2, 고3, 특히 고3 때 되게 되면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어서 화법, 작문이라든가 언어와 매체, 쉽게 얘기해서 나는 문법이 너무 어렵다. 문법이 너무 나한테는 짜증나는 영역이다. 그럼 문법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엄매를 선택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좋든 싫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은 그 어머님들께서 공부하셨던 그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따로 그런 구분 없었잖아요. 그냥 다 해야 됐잖아요. 다 국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해야 했었던 건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고1인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됐을 때 재수생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 거라는 예측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고1 애들 때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제 고2 학생들이 재수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재수생이겠죠. 지금 고1이 고3이 되면 그러면은 문법을 공부 안 했던 친구들은 3년치 문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학이라든가 이런 영역도 다 마찬가지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재수생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그 만연의 경우는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공통국어로 바뀌었어도 내신 자체가 지금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문학이랑 문법 위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뭐 토론을 진행하기도 하고 뭐 대화를 이제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보통은 문학 문법은 공통적으로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죠. 독서를 넣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는 홍천고가 맨날 넣었었죠. 용인 홍천고가 맨날 이제 학교 시험 시작하기 한 2주 전에 야 비문학 독서 프린트 가져가 이렇게 2장 준 다음에 그 2장에다가 외부 연계 지문까지 묶어가지고 냈었거든요. 애들이 독서 지문 공부를 좋든 싫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바통을 지금 서원고가 이어받고 있어요. 서원고 애들이 2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서원고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그 다음 타임 저희가 이제 그 서원고 파트 때 들으시겠지만 보통 2장 중에 비문학 지문 2장 중에 1장을 꼭 그때 봤던 모의고사로 꼭 한 지문을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3모를 넣고 3월 모의고사를 넣고 기말은 6월 모의고사를 넣고 이런 식으로 넣었던 거고 꼭 하나는 전혀 다른 외부로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말 때 고3 인문 지문을 넣었어요.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죠. 뭐 그런 어려운 얘기 있잖아요. 무슨 뭐 과정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정말 예시가 좀 어이없는 예시가 나왔는데 뭐 바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과정에 한 입을 베어 무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 뭐 무슨 과정과 과정 사이 교차가 일어나고 정말 그 애매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지문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그런 과목을 그런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다 독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애들이 사실 내신 기간 때 독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독서가 들어가는 학교들도 결국은 그 프린트 지문만 공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의 소홀히 그죠?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2개 지금 이제 주요 모의고사 2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작년 수능이랑 그 다음에 올해 고3 6모는 희한하게 오답률 탑5 안에 4개 내지 5개가 다 모의고사 비문학이 들어갔다는 거죠. 고3 애들이 지금 이제 비문학을 맨 처음에 총 저희가 이제 45문항 구성이거든요. 고1, 2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이 중에 고3 기준으로는 1번부터 17번이 독서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1번부터 17번에 들어가는 문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1번 지금 좀 안 보이긴 한데 1등이 지금 16번으로 나와 있고 이번 6모 기준으로 2등도 뭐 8번, 7번, 17번, 12번 다 이렇게. 희한하게 왜 내신에서는 이 오답률이 높은 지문을 안 다루겠냐, 왜 안 다룰까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학교 자체에서 다루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국어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당연히 이제 이거를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데 뭐 인문 사회 지문은 조금 나은데 과학 기술 지문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국어 선생님들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요즘은 정말 뭐 전문화된 영역,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거울상 이성질체라든가 뭐 금속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정말 별의별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교과과정 내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걸 국어를 전공하신 국어쌤들 입장에서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근데 애들은 또 모의고사에서는 맨날 틀리는 부분이에요. 맨날 물어보면은 처음에 특히 이제 고2 친구들 1번부터 15번은 거의 다 맞아요. 하나 틀리거나. 그건 다 풀었대요. 시간도 제가 보통 이제 앞에 15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렸어? 그러면은 그래도 20분 안에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항상 무너지는 게 결국은 마지막 세트. 통째로 세트, 2세트, 3세트 날려먹는 경우도 많고
그 날려먹는 그 원인의 대부분은 이제 독서인 경우가 많다. 독서를 아예 건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독서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더. 이과 학생이라고 인문사회를 못하고, 문과 학생이라고 과학기술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물론 예외가 있다. 경제는 이과라고, 이제 문과라고 경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는 다 싫어해요. 제가 상담할 때마다, 방금도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제 물어봤지만은, 너 경제 좋아해? 문과 학생이라고 좋아한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다 싫어한대요. 경제 좋아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비문학 독서라는 거는 제가 아까 상담 때도 이제 그 어머니께서 강조했지만은 이제 이런 거죠. 문학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문학은 우리가 이제 작품 하나하나를 배운다의 성격에 가깝잖아요. 무슨 작품이고 작가가 누구고, 이게 모의고사에서 설령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같은 작가 거면은 비슷한 분위기이겠고, 약간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독서는 우리가 금속 가공 기술을 알려고 비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에 가깝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면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선생님, 그럼 스킬을 가르친다는 거는 학생이 그러면 이해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해 없이 그냥 편법과 스킬만 쓴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비문학도 하나의 글이고 독서도 하나의 글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독해라든가 이해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가미한 스킬이라는 거죠. 어쨌든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글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독자들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바로 본론부터 꺼내지 않잖아요. 내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너네가 바로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과 관련돼 있는 개념을 얘기할게. 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제 실생활의 뭐 과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면은 1문단에 그런 걸 넣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쓰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친근감을 느끼잖아요. 아, 반도체라는 게 정말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서 좀 관심도 끌게 되고, 그러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둘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 이제 교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 2시부터 이제 4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게 딱 4번입니다. 아무래도 4번, 4회짜리 수업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실전에 가깝게 추릴 수 있는 부분은 추려서, 그래서 이제 2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1시간으로 나눠서 투트랙으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앞타임에는 유형으로 접근을 할 거고, 뒷타임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나눴습니다.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라고 되는데, 이게 말로만 들어서 좀 이제 실감이 나기 어려운데, 사실적 읽기라는 건 그런 거죠. 내용 일치에 가까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들어있던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 지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면은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유형들이 보통 사실적 읽기에 들어가요. 아니면 추론적 읽기 같은 경우는 그 대놓고 지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 지문에 들어있는 내용 갖고 충분히 이 정도는 우리가 사실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적 읽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비판적 읽기 같은 경우는 좀 응용형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이 필자의 글에 대해서 보기에 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보기의 학자가 이 지문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통 3점짜리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도 나누고, 영역도 각각 인문예술, 사회경제, 과학기술, 융합으로 이렇게 최대한 4주 동안 많은 것을 좀 뽑아낼 수 있는 게 제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 특강의 지향성이 어떠냐면, 가능하면은 그 시간 안에 케어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물론 이제 과제를 조금 주긴 하겠지만은 이 파트 영역에 맞게끔만 과제를 부여를 할 거고, 가능하면은 그 수업 시간 안에 해결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오른쪽에 그림 띄워드렸지만은, 네, 이 교재를 쓴다. 이제 이투스북에서 나온 531 프로젝트 독서 독해 X라는 거죠. 이제 지문을, 책을 쓰게 되고, 이게 S가 이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스피디의 그 S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좀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제 목표성과 가장 부합한 교재라서 이번에 이 교재를 선정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특강은 이 교재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소개를 하면서 비문학 특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고전시가 특강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실 거니까요. 네, 바로 이어서 들어오실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고전 시가를 담당하는 신정민 선생님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장마가 거의 끝났다던데 오늘 비가 거의 안 와가지고요. 그죠? 자, 어머니들도 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셨지만 고전 시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청산별곡, 사르리 사르랐다, 청사리 사르. 오,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른 어머니들은 뭐가 떠오르세요? 고전시가 하면은. 제가 매 해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특강을 고전을 맡아 했는데, 고전을 이번에 저는 시가만 넣었어요. 원래 고전에 산문도 있고 있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고전 문학이 아닌 고전 시가만 좀 제가 넣어봤어요. 자, 고전 시가 하면 말 그대로 고전이에요. 고전은 언제냐? 가보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고전. 그 다음에 1900년만 되더라도 가보개혁 이후니까 현대 이렇게 나눠요. 우리 현대시도 알잖아요. 그죠? 진달래꽃. 나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진달래꽃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약간 문학의 한 갈래로 들어가면은 서정 갈래에 들어가지만 약간 형식적 특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전시가 말 그대로 고전, 옛사람들이 시를 노래로 부르다라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고전시가 하면은 제가 특강을 요번에 4주차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은 8주차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문학도 끼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어머니들이 다 예비고 1 아니면 고등학교 1, 2학년? 그죠? 1학년이 주로 아니시죠? 근데 요번에 시험지 받아보셨죠?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 거 다 뭐가 들어갔어요? 모의고사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학교가. 그래서 모의고사 포함되어 있는 중에서 어느 학교는 문학부터 다 나가는 학교가 있고 거기서 선택지로 해서 골라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을 거야. 근데 뭐가 들어갔어요? 1학기 중간고사부터 뭐가 들어갔죠? 고전시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윤선도의 만흥이라든가 이번에 1학년 2학기 기말 때는 청산가부가라는 가사작품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거의 집어넣었거든요. 안 집어넣은 학교가 거의 손가락으로 꼽힐 정도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1학년 2학기부터 고전시가가 좀 들어와요. 그리고 교과서가 요번에 2학기 교과서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앞당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바로 학교 들어오자마자부터 고전이 들어오니까 사실 현대보다 고전이 더 쉬워요. 그런데 다만 어휘 뜻이 몰라.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아. 이건 뭐야? 좋다는 거야? 깨끗하다라는 거야? 지금 헷갈리는 거야. 하다에서 아래 하자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많다,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하다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에 쓰는 거랑 약간 어휘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은 저희가 좀 짧아요. 짧아서 아마 일찍 개학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8월 15일이 또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4주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방학이 죽고 느리지 마. 그때까지 하면은 4주차로 해서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해마다 교재를 바꿔서 제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특강 교재로 그래서 시가만 가져가는 게 왜 그러냐. 자, 1주차에서는 고대 가요부터 시작해서 향가 고려 가요 살짝 맛만 볼 거고요. 2주차는 고려 가요부터 시조, 3주차는 시조에서 가사, 그리고 4주차 가사로 해서 마감을 하려고 해요.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정규 수업에는 그럼 고전이 안 들어옵니까? 아니, 물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시대별로 시작해서 여기에서 보듯이 고대 부족국가부터 시작해서 조선까지 다 나오지는 않아요. 일부분에 연시조가 나오기도 하고 시조가 나오기도 하고 가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 한 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공부법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고전시가 하면 일단 뭐예요? 우리가 읽어도
현대어로 해석이 조금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읽으면서 무엇을 한다? 문제를 익히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현대어 풀이를 익혀라. 이게 첫 번째거든요. 현대어 풀이를 익히면 웬만한 문제는 80, 90%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만 해석이 안 돼서 못 푸는 거지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휘 중심, 현대어 중심으로 가져가면은 아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뭐지? 주제가 무엇이지? 그 다음에 필수 어휘 및 문법 학습하기가 들어가요. 우리가 쓰지 않는 아래아라든가 반치음, 반설음 같은 것도 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래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아로 읽을까? 으로 읽을까? 이런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기말이나 중간이 대부분 무슨 게 들어가냐? 중세 문법이 들어와요. 그럼 중세 문법에 나와 있는 그런 어휘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나오냐? 고전 시가에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익히면서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한 시대가 언제부터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조선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까지 가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 지식이 습득이 돼요. 모의고사 보면은 항상 뭐가 나와요? 문학에 선지라는 네모박스 하나 키워드씩 하나들 줘요. 그죠? 거기 읽으면 나는 시대적으로 뭐 요럴 때 나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봐야 돼 하고 하나씩 줘요. 모의고사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꾸준히 문제 풀면서 복습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위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고전을 하면서 어려운 어휘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그거를 읽으면서 현대어로 풀이하는 거, 그걸 중점으로 나가려고 해요. 현대어로 풀이하는 게 고전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진달래꽃 같은 것도 현대시에 비교를 하자면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이쁘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나는 당신을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 그죠? 근데 그런 감정들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고전부터 그런 감정들이 계속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어와서 전통적으로 이어와서 현대까지 그게 적용을 하는 거니까 고전을 하다 보면은 현대까지 그 연결이 고리가 되니까 아마 공부하기에 조금 현대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자, 고전 시가를 그래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봤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2002년 개정 교육으로 교과서가 바뀌고 대부분 학교들이 모의고사를 활용한 시험을 출제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때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고전 시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마지막 직부 때까지 아이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질문을 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닌데 체감하는 게 맨 처음에 어려우니까, 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말들이 나와 있을 거고, 모의고사에 포함된 여러 장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고전 시가를 꼭 활용해요. 학교에서, 시험에서. 왜? 이게 내기가 좀 수월하니까. 자, 그래서 그중에서 고전 시가 작품 중에 어느 작품을 가장 많이 활용하냐? 시조와 가사 작품들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해요. 학교 시험에서. 자, 그러다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배경 지식. 아, 수양대군이 어떻게 써? 이렇게 써. 계유정난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보편적이고 인간의 감정, 삶의 모습이 다 담겨 있어. 여기에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전 시가를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어머니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요. 굉장히 길게 안 해요, 저. 그런데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를 고전 시가를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이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 우리 학교 정규 수업, 우리 학원 정규 수업에 포함은 되어 있어요. 다만 시대부터 해서 조선까지의 그 범위를 한번 시대적으로 싹 훑는 거라. 또 하나 이점은 뭐냐? 정규반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50%밖에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학원비에 그 국어 수강료의 50%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노려야 돼. 아, 내가 커피 몇 잔 안 먹고 차라리 그래. 얘가 하든 안 하든 가서 듣고는 있겠지. 그래서 시대를 한번 훑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왜 그러면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따로 하면서 굉장히
비싸게 받잖아요. 그죠? 수학도 그렇고. 근데 저희 학원은 될 수 있으면 재원생들이 정규반 아이들이 들으면서 조금 도움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마련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이면 2학기 때 어차피 고전을 다루게 되고 각자의 작품에 시조와 가사 작품이 교과서에 다 아마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학 때 시간이 된다면, 허락된다면, 그리고 또 부담이 없는 게 정규 수업은 4시간인데 특강 수업은 2시간이에요. 사실 이렇게 지루하거나 힘들어 죽겠어 그 정도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 고전 시간은 수요일 2시부터 4시에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어머니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생각보다 어머니 재밌어요. 고대나 이런 향가 같은 경우는 다 배경설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도화 같은 게 나가니 이마 물을 건너지 마, 이문 물을 건너셨네 하면서 이 임을 어이할 거 하면서 그 배경설화가 다 있어요. 그럼 야 옛날에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형식에 대한 특징도 배우게 될 거고. 어머니들 질문 없으세요? 특별한 거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법 설명할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할게요. 잘 듣고 들어가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문법 특강 맡은 윤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특강이라서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문법 특강은 2번에 걸쳐서 가장 특강의 수요가 많은 편이라서 2번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2번이라는 건 2개의 수업이라는 뜻이고요. 역시 4주 코스를 하는데 사실은 타겟을 예비 고1보다는 고1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한테 많이 권하지는 않았었고요. 왜냐면 고1이 지금 문법이 한창 국어 점수의 변별을 갖고 있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2학기에 더구나 중세국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중요해서 그거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1주차는 문법의 기본 용어죠. 품사라던가 어감어미라던가 이런 주요 문법 어휘들에 대한 개념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관련돼서 조항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들이 해서 2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는 중세국어, 그래서 국어 4. 옛날에 배우셨던 기억들이 살짝 나실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심화된 아마 그런 수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를 대비하는 특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1은. 그리고 만약에 굳이 이제 예비 고1이 공부하겠다면 이미 선행이 좀 된 친구들은 들어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그냥 현재 수업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교재가 아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고일 아예 염두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선행한 친구들만 받을 거예요. 물어봐서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래서 고1은 좀 더 심화된 문제로 해서 다양한 기출 그리고 활용 적용된 문제들 가지고 중심으로 숙제를 나갈 거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법에 대한 개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것들이 맨 1주차에 좀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굳이 길게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고1은 심화 수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만 받을 거고요. 고1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배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통 국어가 돼버리는 바람에 문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문법을 그렇게 강조를 해서 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 편이라다 보니까 개념이 제대로 안 잡힌 친구들이 한 80%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중세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는 고전이 들어갑니다. 문학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학기에 굉장히 중세, 고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양, 암기해야 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학기도 어려웠지만 2학기도 점점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1학년 2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고2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매를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경우, 보통 이과를 지망하는 자연계열 쪽 친구들은 대부분이 엄매를 택한 상황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름에 한번 개념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2학기에 서원고랑 죽전고 그리고 한 3학교 정도만 수직 관내에서 2학기에 엄매를 해요.
선택 과목으로.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다 독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매를 따로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학년 되고 나면 엄매를 택한 친구들이 개념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8월 이때 한 번쯤 꼭 엄매를 기본을 잡고 가는 친구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리고 3학년들은 이미 선택 과목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또 시기가 듭니다. 왜냐하면 그 분기별로 애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꾸 개념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나와야 될 시기가 바로 여름방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지만 깊이 있는 수업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이 정도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